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장현미 변호사. 네. 금방 다시 오니까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뭐 광고도 좋지만 광고주 여러분들 또 나중에 광고 많이 주세요. 광고 없으면 저희들 출연료를 못 그러니까요. 받습니다. 많이 광고 해야 됩니다. 이 중간 광고 뺐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앞뒤에 다 냅니다. 네. 네, 앞뒤에 많이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광고하느라고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참 막 얘기하고 또 광고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들 막 아쉽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제작진 쪽에서 아주 큰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 출연료 많이 올려주시라고 좀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고. 아, 네. 근데 저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좀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하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관계자랑 이런 문자를 주고 받으면 과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아유 뭐 그야 뭐 이해할 수 있죠 뭐 에이 뭐 그냥 사적으로 주고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감추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의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좀 조치를 취하고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감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오늘 또 상당히 10월 6일 국민의힘으로서는 중요한 날인데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그림을 그렸던 윤석열 차 그걸 두고 지금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전국 시사만화협회가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을 어떤 식으로 냈냐면요. 시사만화협회답게 만화로 논평을 냈어요. 그 논평 내용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잡힐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자유라는 글자만 몇 개나 넣었을까요? 31개? 33개. 33번. 33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논평으로 대신한 겁니다.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냥 뭐 취임사, 광복절 경축사, 유엔 연설 다 자유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유 33번을 했는데 표현의 자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날리면 때도 그렇고 최수영 컨설턴트는 이번 만화 고등학생 만화 논란 어떤 시각에서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합의해가지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18세 그 선거 연령을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하는데 낮췄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10대들의 정치 의식이 이제는 어른들 못지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문물을 접하고 하는 그런 얼리 어답터의 속도 10대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도 우리의 못지않다, 기성세대 못지않다라고 봐야죠. 그럼 그럼 그 10대들이 표현한 그 생각도 분명한 정치 의식이고 본인의 소신으로 봐야 되는데 애들 그림이 정치 의식을 띠면 안 된다? 이건 무슨 해교한 논리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기성의 잣대로 이렇게 10대들의 어떤 창의성을 그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건 우리 미래 인재들 양성하는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이거는 기성세대전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장현미 변호사인데 이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공모전을 주최한 진흥원이 당초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경고를 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경고를 내렸을까? 아마 규정에 정치 풍자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뉘앙스의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경고를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어겼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문체부 얘기는 그렇게 규정을 만들도록 사전에 얘기가 됐는데 그런 규정 없이 공모전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게 금상을 받게 됐으니 문제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네.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해명을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공모전을 할 때 정치색을 띤 어떤 작품들은 출품에 제외되는 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런 지침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런 작품이 금상에 입선하게 된 게 문제다라고 하면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 좀 와닿던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아니 학생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이것 봐라 이 그림 표절이다라고 하면서 외국의 무슨 시사 주간지 표지 사진을 가져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달린 댓글이 이 학생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본인 그림 자체도 표절로 이 그림을 기획하면서 이 정부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표절에 대해서까지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큰 뜻을 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걸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있는 건 저는 국민의힘의 대응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로 쉽게 돌아갈 정도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허약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다. 오히려 보수 시민단체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막 지원을 불법적으로 했었죠. 이런 시대를 거치고 이른바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서 정권이 새로 나왔지만 뭐 지금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허약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물타기 조금만. 다 보세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대협이라는 대학생 단체에 있는 학생들이 각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적이 있어요. 예. 경찰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죠. 그러한 일들이 왜 지금 또 반복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근데 그 없고. 물타기는 좀 거시기 하네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꼭 그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그렇다. 여당에서 저기 하는데 그렇다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그렇게 잘못해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해야지 왜 잘못한 것을 꼭 그전에도 그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제가 어제 그 강릉 물타기는 그저께 잘못됐고. 사고 났을 때 밤에 뭘 올렸냐면 분명히 이 무기 만든 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사 실패했다라고 할 거다라고 미리 올렸어요. 안 빗나가죠. 예, 안 하나도 안 빗나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에는 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 소리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과 또 다른 행동들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체부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정치 편향성, 정치적인 풍자 이거 안 돼. 심사 기준 아니잖아. 그러면은요. 특별상 받은 것도 문제를 삼았어야 돼요. 특별상은 이재명 당대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포스터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목이 뭐냐면 겉과 다른 속 하면서 그 이재명 당대표를 상징하는 그런 얼굴에다가 이렇게 찢는 그림까지 있어요. 찢는 것까지. 그건 특별상을 받았어요. 특별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 문체부는 삼아요. 그게 기분 나빴네. 이게요? 이게 금상이고 저게 특별상인데 그거를 주셨는데 그 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평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공격과 이미지를 받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좋고 문체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만화영상진흥원 내년도 예산 깎지 마세요. 네. 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이제 문화 쪽에는 최수영 컨설턴트가 전문가신데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기자 질문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만약에 대통령이 웃으면서 얼굴은 좀
작게 그려. 아니 얼굴은 좀 비교적 내 모습보다 더 잘 그려준 것 같은데요. 잘생겼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우리 아이프도 좀 상당히 미인으로 그려준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머와 위트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그 쓸 수 있는 대중에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위트와 해악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그 발언이 빛나고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소양이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민들이 또 말하자면은 어떤 기성 정치에 대해서 기성 문화에 대해서 혹은 기성 권력에 대해서 뭐 할 때 해악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지도자의 소양과 자질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도 좀 그렇고 하니까 굉장히 쫓기는 것 아닌가 싶고 조급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자꾸 어떤 사안을 대하는 게 쫓기듯이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끔 그 위트 있고 좀 약간 그런 좀 해악적인 표현도 쓰고 그랬거든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편안해져요. 최고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이 편안해야지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이럴 때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면 어제 박용진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불러다가 그래 성렬이 형네 밥집에서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뭐 만화니까 풍자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얼굴은 잘생기게 그려줘서 고맙던데요 뭐 그러면서 다만 이제 메시지가 있어야죠. 열차가 달리는데 사람들이 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윤석 열차 지나갈 때 다들 손 흔들어주고 박수치는 그림이 나오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지율 3% 올라갑니다. 배국이 앵커를 대통령으로. 예. 표현의 자유 요즘에 그런 얘기 자주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 자주 나오는 거는 그건 정말 경고등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자꾸 언급된다는 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그럼요. 뜻이잖아요. 대통령실이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한 뒤로 언론사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강릉 사고도 엠바고를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어떤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사는 어디서 보도 나올지 알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뭐 엠바고 깼니 어찌 나오다 보니까 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만평이라는 게 모든 언론사에 다 만평 하나씩 있습니다. 사실 최고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권한이 많고 실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럼 앞으로 이 만평 그리는 분들이 다 이거 혹시 이거 대통령실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거 혹시 검열. 또 거의 없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평에 보면 권력자라든지 권력자 부인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보기에 얘기하는 거 더구나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다 대고 법적으로 뭐 갖다 대서 이게 명예훼손이니 무슨 뭐 표절이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보기엔 좀스럽다. 근데 억압하면 저런 풍자 그림 더 나와요. 그럼요. 그럴 것 어제부터 막 같습니다. 더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을 잘못하는 건데 한 뭐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이 그림을 그저께 보시고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 그래요? 김은혜 수석한테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백운기 앵커나 아니면은 다른 패널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우리의 기대는 그거는 뭐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석철 소장이 취재를 잘하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참 아쉽습니다. 이 고등학생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쪽팔리죠. 예. 매우. 자, 10월 6일은요.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당초에 오늘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 있었고요. 장유미 소장 혹시 언제쯤 네.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이제 내일밖에 없기는 한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전에 한번 검토를 했던 사안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도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예, 아마 가처분 결과는 조만간 곧 나올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예전보다는 이준석 대표
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전열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유리한 지형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의 결정문을 보면 엄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호가 돼야 되고 전당대회의 이 위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걸 뒤집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망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결정은 이번 주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한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소급 입법, 처분적 법률 그러는데 당원이라는 건 그냥 자치 규범이거든요. 사적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렇게 봐서 그러니까 아마 당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좀 그거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결국은 당원을 인정하되 그걸 이준석 대표한테 적응할 수 있느냐, 소급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사실은 그냥 사적 결사에 불과하고 그냥 자치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거는 크게 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쟁점, 이번 논란, 이번 판결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굉장히 논점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정숙 부장 판사가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때 문제되는 건데 이 건은 정당의 내부 문제이고 그 정당은 사적 단체이다. 물론 완전히 사적 단체는 아닌데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인지 의문은 들기는 하는데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번은 조금 기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원들이 있는 걸로 미뤄보아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또 한 번 큰 파장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 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 될지 권한대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에 의장하고 그냥 원내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뭐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도 할 수가 없어요. 당원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정은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녁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비대위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그러네요. 장성철 소장. 네, 오늘 아침 비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대위원들도 다 1년 정도 임기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원 당규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7시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양희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확실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명하고 탈당 권고랑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을 때릴 수가 있는데 당원권 정지 뭐 2년, 3년 하면 2024년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원권 정지 2년과 탈당 권고와 제명이 거의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면 또 가처분 신청 낼 거니까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만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도 변호사분들이 한 3분 정도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만약에 오늘 이제 무조건 지난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기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규정상. 그러면은 거의 뭐 제명에 가까운 아무튼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퇴출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퇴출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뭐 바로 저는 이제 그 전대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전당대 국면으로 바로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녀 임기 소화를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2월 전대가 매우 유력해진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의 만일 기각 결정이 나오고 윤리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좀 세게 징계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전대를 사실상 공고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선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주 전대 국면으로 빠르게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예. 형은택 대변인 네.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혼란스럽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퇴출되는 그런 식으로 가면 과연 정치 판도의 변화가 없을까 그런 전망들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도 독자적으로 나가서 뭘 만들기 쉽지 않아요. 우리 장 소장이 매일 얘기하죠. 대선 후보 없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 없고 따라갈 의원들 없다 그랬는데 이제 원외 인사기 때문에 뭐 그 어찌 보면 이제 SNS상의 방송으로 가지고 본인 힘을 하는 거라서 저는 나가서 만들기 쉽지 않다.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버티려고 할 것이다. 뭐 제가 보기엔 아마 탈당 공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하면서 버티려고 하지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따라갈 의원도 없고 또 확실한 기반도 없고 제가 보기 쉽지 않은 근데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양도구역, 신군부, 개고기 이런 걸 갖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을 네. 내린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이건 자격이 없는 결정이다. 가처분한 거 사실 지금 표현의 자유 얘기가 거기서 맨 먼저 나온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 후보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양도구역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먼저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런- 정부를 향해서? 아니요. 당내 이제 후보들 예. 그런 얘기를 썼는데 참 정말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당황스럽습니다죠.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자필로 탄원서를 썼는데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1952년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정치범 석방을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쫓아낸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실언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경우들은 있었죠. 과거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수해 복구하러 가가지고 사진 잘 나오게 비라도 내렸으면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윤리위에 회부해서 마땅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당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란 용어를 쓰면서 뭔가 이 당의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여를 하는 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본인의 의사표명을 한 건데 저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했어야만 하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리위에 회부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법률적인 쟁점으로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처분을 한 것조차도 당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가 된다라는 건 정말 일방의 견해에 불과한 거고요. 본인은 부당한 어떤 압박을 그리고 그 결과물을 왜 감내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 저도 정치의 사법화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국면을 갖고 가는 건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번에는 탄원서에 신군부 운운해서 그게 또 막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는데 가인 김병로 선생은 또 김종인 위원장의 할아버지이시기도 하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어떤 일을 이렇게 딱 결정할 때 이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이익과 손해 이런 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렇게 몰아내기가 조금 지나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조금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얻을 만한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뭐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주도권을 잡고 공천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력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빠져버리니까 이제 허우적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표현의 자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순옥정님 보내주신 글 댓글로 선정하겠습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아 그냥 누리는 것. 자유는 자유가 없다는 말. 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중간에 뺐는데요. 또 아싸 광고 없으니 좋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왜 광고 안 해요? KBC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